2025년 1월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 주인이 되자마자 터진 폭탄 발언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전화해서 30억 달러 더 내게 했다. 공짜 안보는 끝이다. 미국 언론들은 또다시 한국을 조롱했죠. 여전히 보호국이냐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한국이 이미 준비하고 있던 카드가 있었다는 걸 말이죠. 평택 기지 총 공사비 110억 달러, 그중 90%가 한국 세금이라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이야기는 한국이 어떻게 떠날 테면 떠나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실화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2025년 1월 22일 오후 3시 청와대 상황실에 긴급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직접 겨냥한 발언을 한 거예요. 나는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방위비 분담금을 30억 달러 더 늘리라고 했다. 그랬더니 바로 승낙하더라는 거짓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죠. CNN은 즉시 속보를 띄웠어요. 트럼프 한국의 추가 방위비 요구.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보호국인가? 미국 시청자들의 댓글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한국 애들이 우리 돈으로 먹고 사는데 당연히 더 내야지. 공짜 점심은 없다는 시기였거든요. 국내 반응도 뜨거웠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또 저 소리야. 이게 나라냐? 같은 분노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50대, 60대 분들은 특히 분개하셨죠. 우리가 6.25 때부터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청와대는 침묵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관련 발언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짧은 논평만 발표했어요. 언론은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고 야당은 굴욕 외교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뒤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됐는지 보여줄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정확한 팩트로 승부하겠습니다. 2월 첫째 주 청와대 전략기획실장 레이먼 윤이 긴급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말할 때가 됐습니다. 레이먼 윤이 공개한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우선 주한미군 규모부터 거짓이었거든요. 미국이 자랑하던 4만 5천 명, 실제로는 2만 8천 명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로테이션 부대나 가족들을 포함한 부풀려진 숫자였어요. 더 놀라운 건 방위비 분담 구조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13조 원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이미 전체 주한미군 운영비의 92%를 부담하고 있었거든요. 평택 기지 건설비만 해도 110억 달러 중 90%가 한국 세금이었고 미군 장병들의 생활비까지 한국이 지원하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레이먼 윤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우리의 독자적 방어 능력이에요. KF-21 전투기는 이미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었고 천무 미사일 방어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정찰 위성 3기가 올해 발사 예정이었고 사이버전 능력은 이미 세계 5위 안에 들어 있었어요. 대통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독자 방어가 가능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동등한 지위로 앉을 자격은 충분해요. 바로 그때였어요. 미국 언론의 논조가 바뀌기 시작한 건 말이죠. 워싱턴 포스트가 먼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실제 국방력은 어느 정도일까? 뉴욕타임스도 뒤따랐어요. 한국이 이미 주한미군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면? 2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타임지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하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통령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분의 방식이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품격 있게 갑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함께 지키는 나라예요. 인터뷰가 나간 직후 청와대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 개정 협상 준비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어요. 단순히 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동맹의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미였죠.
외교부 실무진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한 외교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외교 생활하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테이블 위의 주도자가 된 것 같아요. 미국 내 반응도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강경파는 한국이 감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다른 시각을 보였어요. 외교위원회 간부는 CNN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솔직히 한국이 저 정도 능력이 있는 줄 몰랐다. 우리가 과소평가했던 것 같다.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특히 50대 이상 분들의 지지가 높았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진작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했나. 하지만 진짜 반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3월 10일 한국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발표를 연달아 터뜨렸습니다. 먼저 KF-21 전투기 첫 실전 배치 소식이었어요. 공군 제8전 투비행단에 12대가 배치되면서 한국은 독자적인 방공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이어서 터진 소식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K방산이 나토 3개국과 동시에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폴란드에는 K2 전차와 천무 시스템, 노르웨이에는 해상 감시 레이더, 에스토니아에는 드론 방어 시스템까지. 총 계약 규모가 1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따로 있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정찰 위성 3기를 동시에 발사한 거예요. 누리호 3호기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린 이 위성들로 한국은 반도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정경두 장관이 발표했어요. 이제 한국은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미군의 도움 없이도 우리 땅을 지킬 수 있어요. 미국의 반응은 당황스러웠어요. 펜타곤 대변인은 한국의 국방력 발전을 환영한다면서도 동맹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속내는 달랐어요. 한 국방부 관계자가 익명으로 전한 말에 따르면 한국이 이렇게 빨리 독립적 능력을 갖출 줄 몰랐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역사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떠날 테면 떠나세요. 이젠 우리가 우리를 지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환호했어요. 특히 6.25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한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 이게 나라지. 이제야 진짜 광복이 된 것 같다. 4월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개정 협상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었습니다. 한국 협상단이 워싱턴에 가져간 건 돈이 아니라 새로운 협정 초안이었거든요. 협상단장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측에 제시한 조건은 파격적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주둔비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술 공유, 정보 교환,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겠어요. 미국 측이 당황했어요.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반박했죠. 그건 기존 협정의 취지와 다르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 우리가 주둔하는 건데. 김태호 차장의 답변이 냉정했어요. 안보요? 평택 기지는 우리 돈으로 지었고 미군 급식비도 우리가 내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 건지 다시 생각해 보시죠. 협상 테이블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한국 측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카드를 꺼냈어요. 미래 전쟁은 돈보다 데이터입니다. 우리의 사이버전 능력, 위성정보,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시다면 대등한 조건으로 거래하시죠. 미국 측이 내부 회의를 요청했어요. 이 시간 후 돌아온 그들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미국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조건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에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어요. 평택 기지 내에 한국 자주방위센터가 개소한다는 거였습니다. 사이버전, 인공지능전, 위성전을 총괄하는 이 센터는 한미 공동작전을 한국이 주도하겠다는 의미였어요. 협상장에서 김태호 차장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지에서 누가 주인 행세를 할 건지 이제 결정하실 시간이에요. 5월 들어 상황이 급속도로 변했어요. 미국 의회에서 한국에 대한 새로운 평가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하원 군사위원회가 발표한 한미 동맹 미래 전략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한국의 국방 기술력과 경제력은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기존의 비대칭적 동맹 관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CNN이 이 보고서를 대서특필했어요.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할 때 한국은 게임의 룰을 다시 쓰고 있었다는 제목으로 말이죠. 방송에서는 한국의 변화된 위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는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조선, 방산, K-팝까지 언급하며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모두 갖춘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변화에 가장 놀란 건 한국 국민들이었어요. 50대 주부 박영희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나요? 그동안 왜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워싱턴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합참의장과 회담을 가졌는데 이때 나온 발표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앞으로 일부 작전에서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한다는 거였어요. 60년 넘게 유지됐던 작전권 구조가 실질적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제는 명령받는 동맹이 아니라 함께 결정하는 동맹입니다. 6월 15일 한미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렸어요. 이번엔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온 거였죠.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거만함 대신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놀라운 나라다. 나는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다. 앞으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 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은 품격 있으면서도 당당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국을 소중한 동맹으로 생각해왔습니다. 이제 그 동맹이 더욱 성숙해졌다고 봅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진정한 의미의 상호관계 말이에요. 회담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새로운 한미 상호 협력 협정이 체결됐는데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양국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미래 전략 기금이 조성됐죠. 이 기금으로 양국은 우주 방어,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어요. 특히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방어 시스템 개발이 핵심이었습니다. 평택 기지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어요. 한미 공동지휘소가 설치되면서 양국 장성들이 대등한 지위에서 작전을 지휘하게 됐어요. 한국군 대령 하나가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제 미군들이 우리한테 경례를 하네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국민들의 마음이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구나 하는 자부심이 넘쳐났습니다. 7월 레이먼 윤이 마지막 브리핑을 위해 기자들 앞에 섰어요. 지난 6개월간의 변화를 정리하는 자리였죠. 그의 첫 마디가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기지 하나쯤은 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넘긴 건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결국 한국이 승리한 건가요? 레이먼 윤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승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틀을 만드는 거죠. 실제로 그 변화는 숫자로도 확인됐어요. 2025년 하반기 한국의 국방비는 전년 대비 30% 증가했지만 미국에 지불하는 비용은 오히려 50% 줄어들었어요. 그 돈으로 한국은 독자적인 방위 산업을 키우고 미래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가도 달라졌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이 보여준 외교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변화를 분석했어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과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가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죠.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변화였어요.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특히 50대 이상 응답자의 95%가 자랑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김기철 할아버지 78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미국 사람들이 껌 하나 주면 고마워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주는 세상이 됐구나. 정말 격세지감이야. 그리고 마지막 순간 모든 걸 상징하는 장면이 연출됐어요.
평택 기지 정문에 걸린 팻말이 바뀐 거예요. 기존의 캠프 험프리스에서 한미연합 방위 기지로 말이죠. 작은 변화 같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어요. 한국이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계를 지키는 파트너가 됐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지난 70년간 우리는 미국의 우산 아래서 안전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트럼프가 돈 더 내라고 으름장을 놓을 때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떠날 테면 떠나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됐죠. 이 변화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미국과 대등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존심으로 말이죠. 6.25대 페어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세계를 이끄는 나라 중 하나가 된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실화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